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나스닥 추가 폭락 시 세계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최근에 나스닥이 요 근래 며칠 동안 제자리 걸음하면서 슬슬 반등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초단기적인 차트만 봤을 때는 꽤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스닥 하락할 때는 바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어요. 역시 지금 바닥이다. 근데 지금 김PB 악플 지표가 최근에 발동을 했는데, 최근 영상에서 저 나스닥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슬슬 무슨 댓글이 달리냐, 1년 내내 하락 외치면 한 번쯤 맞겠다, 그놈의 대공황 기다리는 동안 남들 이미 다 부자 됐다.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서학개미들 중에 다 알고 지드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언제 온답니까? 저 환갑 전에는 경제위기 오겠죠. 유튜버가 이런 말 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악플 달리잖아요. 그럼 보통 바닥이 아닙니다. 찬양만 달려야지 곧 바닥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사실은 지금 뭔가 이렇게 다들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요번에 또 폭락하게 되면 경제가 급격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얘기인데, 미국 증시 폭락하자 부자들도 지갑 닫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소득의 상위 10%가 미국의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거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었나?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미국 전체 소비의 절반을 상위 10%가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각각 편집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이제서야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지출이 주식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유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소득의 상위 10%가 전체 미국 소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국 증시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소비가 확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난 14일에 발표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2022년 말 이후, 즉 이제 하락장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박살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내용을 다뤄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먼저 추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보시는 정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를 따끈따끈하게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실 수가 있는데, 6개월 1년, 3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데이터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접해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늦게 접하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 차트를 보시면은 밑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아까 방금 기사에서 언급됐던 소비자 심리고, 요 지표는 나스닥입니다. 근데 나스닥이 이제 쭉 올라가다 떨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떨어지는 시점에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가 먼저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닷컴 버블 터졌고, 소비자 심리 악화되면은 주택 버블 붕괴에 떨어지면서 시장이 연착륙 내지는 이제 주택 시장 둔화, 그리고 또 지표 떨어지면 금융위기 왔었고, 코로나, 그다음에 2022년 하락장 전에도 이 지표가 먼저 떨어지면서 하락장이 왔었고요. 최근에도 지금 이 지표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고점 찍고 악화를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상승을 크게 못하든, 아니면은 아예 닷컴 버블 같은 게 터져버리면서 아마존 95% 빠지고 애플 80%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마이너스 엄청 크게 나왔었는데, 이럴 때나 코로나 때 비트코인 박살날 때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신호를 자주 줍니다, 이 신호가. 그래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소비 심리 트렌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나마 상위 10%들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심리가 최악인데도 미국 경제랑 증시가 버텼던 건 상위 10%가 주식으로 번 돈들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의 87%를 상위권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1,300조 원인가? 아무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급하게 찾아본 거기 때문에 팩트의 금액은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건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서 물건을 많이 사준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지금 미국이 버티니까 그래도 전 세계가 그나마 버티는데, 지금 주식시장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상위 10%,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버티게 해줬었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 물건 안 사주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 높은 국가들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급락하면 미국 경제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 미국 경제가 붕괴되게 되면 세계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의 시작점은 미국 주가지수 부러질 때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요즘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잖아요. 나스닥 10% 떨어졌어요. 그래 봐야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서학개미들 요새 어떻게 됐냐? 작살나 버렸습니다. 나스닥이
11에서 14%밖에 지수가 안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개미들 보면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고점 대비 45% 빠졌고요. 테슬라 레버리지 ETF 마이너스 73%, 팔란티어 32%, 이더리움 현물 레버리지 ETF 마이너스 83%, 엔비디아 롱 55% 마이너스 나왔고요. 템퍼스 AI 45%, 반도체 레버리지 ETF 마이너스 70%, 아이온큐 테슬라 팔란티어 이렇게 한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들은 다 작살이 났습니다. 나스닥이 10% 빠졌을 때 이 정도 빠졌어요. 그럼 나스닥 3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냥 호언장담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서학개미가 지금 덤빈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거의 전멸하다 싶을 정도인데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맞나요, 여러분들? 자, 이분 시장이 다시 올라가서 이분들이 원금이 회복됐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번 지수 10% 빠지면은 막 마이너스 7, 80%씩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맞나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투자를 하면 결국 나중에는 필패하게 됩니다. 서학개미 곧 폭락할 주식만 골라서 산다. 미국 전문가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989년 일본이 이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버블 경제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 셀러리맨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성장주에 투자하던 투자자들, 2021년에는 로빈후드에 밈주식 투자하던 사람들, 투기꾼들이 매년 바뀌고 있는데 오늘날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러면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그냥 다 깨져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제적인 그냥 바보들이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댓글마저 달리잖아요. 그들이 매수하는 바로 그곳이 국장이다. 우리나라 국장 다 깨지고 전 세계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장 투자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고 아이온큐 사고 팔란티어 사고 이러니까 어때요? 줄줄이 추평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국내 투자자들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쫙 찾아봤거든요. 요번엔 이제 블라인드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찾아봤는데 우선 테슬라부터 찾아봤어요. 독일인 지인 만나서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 내에서 테슬라 인지도가 개폭망 중이라고 한다.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팔려고 내놔서 매물도 엄청 많다더라. 테슬라 뭐야, 왜 그러는 건데? 지금 살까? 테슬라 내부 사람들은 알 텐데 테슬라 큰 거 오고 있다. 승차할 사람 지금 타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매수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또 막 댓글도 달리고 이럽니다. 테슬라는 원래 365일 중에 360일이 뭐 같은 주식이다. 하지만 한 방이 있지. 나는 올해 $500 이상 터치할 거라고 본다. 롱충이들 존버해라. 매수 인간지표 떴다. 저번 주부터 매일 분할 매수 중인데 이게 맞나 싶다. 분할 매수하다가 돈 다 썼다. 마이너스 20%. 슬슬 사볼까? 대체적으로 다 매수를 좀 말하는 것 같아요. 물타기 한번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팔란티어로 한번 가볼게요. 팔란티어도 많이 매수했으니까. 계속 홀딩하는 게 맞아? 개떡 같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도 엔비디아 마이너스 50% 갔다가 6배가 됐다. 믿음이 있으면 계속 물을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거다. 홀딩이나 추가 매수해라. 나 추매했다. 85불 능선 지켰으니까 한동안 횡보하다가 100불까지는 회복할 거다. 아주 그냥 뭐 다들 뭐 차트 그냥 전문가 납셨죠, 다들. 지금 못 팔았으면 대응하긴 늦었고 조금씩 물 타라. 아니 그냥 뭐 무슨 거의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뭐 쿵짝쿵짝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이 악질 같은 놈 500에서 얼마나 괴롭히려고 차트 모양 다 만들었네. 대신 걱정 마라. 2주 내로 크게 쏠 거니까. 이 형 똑똑이네. 아니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투자 몇 년 하셨고 계좌에 얼마나 수익이 나셨고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 다들 막 서로 맞장구 치고 막 서로 그냥 뭐 물 타라 서로 막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리얼 몇 달 전 양전했을 때 처분할 걸. 이제 올라간다. 서로 위안해주고 글 작성으로 자기 체면을 막 합니다. 막 이런 글을 쓰면은 사실 저는 이런 글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2주 내로 크게 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그렇게 스스로한테 자기 체면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글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약간 물타기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될까 좀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워낙 많이 깨졌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 뭐 이제 $4,000에 산 사람 3년 동안 존버온 사람 이오스 산 사람 뭐 5배 롱 탄 사람이 이더리움 투자자한테 막 돌 던지고 있다 이런 이제 짤까지 또다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짤까지 지금 이제 블라인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공포 심리는 확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찐 공포 아니거든요. 이 한국 개인들이 다 팔 때가 단기 바닥인데 서학개미가 포기하는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바닥도 없는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무너지면은 이제 전세 경제가 끝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소비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리가 좀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여행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6개월 내 여행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여행 갈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던 때는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쇼크 때 빼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행
여행의 심리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 쇼크 터졌던 때랑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때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래 여행 심리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여러분들 여행이라는 건요 중산층 이상이신 분들이 여유 있을 때 보통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쪽은 좀 특히 또 중산층들의 심리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지금 중산층 내지는 상위권자들도 지금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제 여행 심리에서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자, 또 다른 데이터로는 앞으로 돈벌이가 어려울 것 같다, 즉 가계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소득이 늘어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 이런 이제 좀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졌냐면 코로나 쇼크 때 가장 최악의 분위기일 때랑 금융위기가 터져서 가장 최악일 때 분위기 때 이래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득이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버티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상위 10%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슬슬 무너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나스닥 지수 깨지면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테슬라 어때요? 작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쪽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박살이 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장 주로 투자하던 종목이 빅테크 종목인데 빅테크도 날아가고 있죠. 지금 밑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국의 가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50%는 일단 다 썰려 나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계급도라고 치면은 밑에 하위 50%들은 거의 지금 작살이 나고 있고, 상위 10%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상위 10%마저도 지금 빅테크 종목 이제 막 깨지고 있으니까 점점 소비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이나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 어떨 것 같으세요? 6개월 동안 조금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쇼크 때는 넘어섰고요. 2022년 하락장 때, 하락장이 한창 심화되던 때쯤에 심리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10%대 하락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마이너스 50%, 막 마이너스 80%, 서학개미가 투자한 종목 다 깨지고 있고 빅테크들도 막 20%씩 빠지고 있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속에서도 그 트렌드를 포착하고 계절을 지키고 급등주를 찾아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만이 달성된 기념으로 요번에 스승님한테 옛날에 전수받았던 찐또배기 노하우를 특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월 말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10,000명씩 왔다 가세요. 제가 조회수 다 찍히는 거 확인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실 텐데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막 2,000명대씩 계속 유지가 돼요. 왔다 갔다 10,0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특히 구독자 10만 달성했기 때문에 아무 노하우나 제가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스승님한테 전수받은 노하우를 한번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기념 월말 특강으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어려운 투자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 주도주가 될 종목을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요번에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거래량으로 급등주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월 27일 오후 9시 30분에 저희 경제학인 피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10만 기념으로 월말 특강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일 급등주 잡는 법, 주간 급등 예상주를 주초에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강의 아닙니다. 100% 무료고요. 아니면 일시 맞춰서 라이브 입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보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까먹고 싶지 않다, 저희가 뭐 영업 문자나 이런 거 절대 안 보내기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비로 알림톡이랑 문자 보내드려서 유튜브 저희가 광고 수익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번 이제 광고비니까 그 돈으로 저희가 월말 문자 이런 거 저희 사비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요번 노하우 들으시면 상당히 진짜 너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요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지키고 불려 나가는 이런 노하우도 많이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